지난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뛰어드는 루피를 보며 0번 바보 카드를 떠올렸다면 그의 곁을 지키는 요리사 상디는 전혀 다른 운명의 궤적을 그리며 6번 연인 카드의 화신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작가의 명확한 의도라기보다 상징하게 렌즈로 작품을 투과했을 때 발견되는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상디라는 캐릭터가 품고 있는 비극적 아름다움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로 6번 연인 카드를 그저 로맨스의 상징으로 오해하지만 상징학의 깊은 층위에서 연인 카드는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선택과 분열된 자아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들여다보면 한 남자가 두 여인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의 여인은 순수한 덕성과 영적인 사랑을, 오른쪽의 여인은 세속적인 유혹과 육체적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큐피드 혹은 천사가 화살을 겨누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연애의 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즉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 질문의 상징입니다. 상디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숫자는 6입니다. 그의 고향이자 저주받은 혈통인 제르마 66, 그리고 타로의 6번 카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수비학에서 6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6은 완전수입니다. 1, 2, 3이라는 자신의 약수들을 더하면 정확히 6이 됩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는 6을 조화와 균형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은 분열과 선택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은 2와 3의 곱이며 이 두 힘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2는 이원성, 즉 선과 악,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립을 뜻합니다. 3은 통합과 조화를 의미하죠. 6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숫자입니다. 제르마 66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상디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66이라는 숫자는 6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압박이 이중으로 강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찢어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감정 없는 완벽한 병기로 설계된 빈스모크 가문의 실패자, 다른 하나는 요리사로서의 긍지와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상디. 연인 카드가 보여주는 갈림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것인가. 타로 6번 연인 카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파리스 심판에 도달합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새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헤라는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약속했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그 결과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우리는 그 결과를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디의 삶 역시 이 세 갈래 길 위에서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요리사로서의 긍지를 심어준 제프가 순수한 길이었다면 파괴의 병기로 설계된 빈스모크 저지의 혈통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성들에 대한 그의 기묘한 집착, 즉 사랑이라는 이름의 세 번째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디는 이 세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평생을 헤매왔습니다. 나는 요리사인가, 병기인가, 기사인가. 홀케이크 아일랜드 에피소드는 연인 카드가 가진 비극적 선택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상디가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정략 결혼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빅맘의 딸 푸딩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택하기 위한 처절한 리추얼과 같습니다. 푸딩이 자신의 제3의 눈을 드러낸 그 순간, 상디는 그녀가 평생 괴물이라 불리며 숨겨야 했던 상처를 마주합니다. 푸딩은 상디가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상디는 그녀의 눈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자신이 인간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연인 카드에는 종종 천사 라파엘이 등장합니다.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이자 여행자의 수호자입니다. 토비트서에 따르면 라파엘은 장님이 된 토비트의 아들을 안내하며 그에게 신부를 찾아주고 아버지의 눈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신화적 패턴이 상디의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상디는 눈이 먼 자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의 시련을 통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칼 융이 심리학에서 연인 카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자아의 완성은 이 둘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상디의 캐릭터는 이 통합의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싸움에서는 극도로 남성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요리와 여성들에 대한 태도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제르마의 형제들이 감정을 제거당한 순수한 남성성의 왜곡된 형태라면 상디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디가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기사도는 단순히 매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제거당한 형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사랑과 슬픔을 지켜낸 자가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채운 거룩한 족쇄입니다.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는 그 철칙은 그가 기계로 설계된 빈스모크가 아닌 인간 상디로 남겠다는 마지막 저항인 셈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규칙입니다. 칼리파와의 싸움에서 빅맘의 부하들과의 전투에서 이 규칙은 상디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이 규칙을 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을 깨는 순간 그는 제프가 가르쳐준 인간성을 버리고 저지가 원했던 병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궁정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사는 기부인을 섬기며 그녀를 위해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그녀의 명예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귀부인은 이미 결혼했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혹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궁정사랑의 전통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기사가 자신의 인간성과 고결함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상디의 여성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여성들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섬김으로써 자신이 괴물이 아닌 인간임을, 기계가 아닌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연금술적 관점에서 연인 카드는 서로 다른 두 성질이 만나 새로운 힘을 탄생시키는 결합을 뜻합니다. 연금술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코니운크티오, 즉 결합입니다. 남성적 원리인 황과 여성적 원리인 순이 만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성질들이 조화를 이루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디의 필살기인 디아블 잠부가 바로 이 연금술적 결합의 완벽한 예입니다. 디아블 잠부, 악마의 다리. 상디는 자신의 다리에 불을 붙입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과학으로 설계된 제르마의 육체와 뜨겁고 열정적인 요리사의 불꽃이 만나는 순간 그 파괴력은 극대화됩니다. 이것은 상디가 자신의 두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제르마의 강화된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저지가 원했던 냉혹한 살인 병기가 아니라 동료를 지키고 약자를 구하는 기사의 도구로 말이죠. 와노쿠니 편에서 상디는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르마의 개조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는 괴물이 되는 건가? 나는 형제들처럼 감정 없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건가? 하지만 조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상해지면 내가 죽여주겠다고. 이 차갑게 들리는 약속은 사실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상디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디가 괴물이 되더라도 그를 기억하고 그를 인간으로 대우해줄 동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타로의 여정에서 6번 연인 카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0번부터 5번까지는 개인의 내적 발전을 다룹니다. 바보가 마법사가 되고 여사제와 여제를 거쳐 황제와 교황을 만나며 세상의 규칙을 배웁니다. 하지만 6번 연인 카드에서 처음으로 타자와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와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죠. 상디가 동료들을 만나고 특히 루피라는 선장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라티에에서 루피가 상디에게 한 말을 떠올려 봅시다. 내 배의 요리사가 되어줘. 이 단순한 제안은 상디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루피는 상디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가 제르마의 실패작인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저 그가 훌륭한 요리사라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루피는 상디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바라티에 남아 제프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나가 올 블루를 찾을 것인가. 상디는 루피를 선택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입문 의식에서 후보자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문 앞에서 후보자는 묻습니다. 나는 들어가야 하는가? 안내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오직 후보자의 몫입니다. 일단 문을 통과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디가 루피의 배에 올라탄 순간이 바로 이 입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레스토랑을 떠나 위험한 바다로 나갔고 그 선택의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연인 카드의 수호 행성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메신저의 별이자 경계를 넘나드는 자의 별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로마 신화의 머큐리. 이들은 신과 인간 사이를, 삶과 죽음 사이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상디 역시 경계의 존재입니다. 인간과 기계 사이, 순수함과 유혹 사이, 요리사와 전사 사이. 그는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고 그 경계선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의 상징학에서 6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의 별, 즉 다윗의 별은 두 개의 삼각형이 교차하며 만들어지는 육각형입니다. 위를 향한 삼각형은 남성성, 불,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를 향한 삼각형은 여성성, 물, 땅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상디의 뱅글뱅글 눈썹을 떠올려 봅시다. 그 나선형 패턴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나선은 진화와 성장의 상징입니다.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지점을 맴돌면서도 조금씩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와노쿠니에서 상디의 눈썹이 잠시 반대 방향으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상디는 제르마의 힘이 각성하면서 형제들과 같은 존재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나선이 반대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의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운명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운명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인 카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양이 아니라 운명을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장미 십자회의 창시 신화를 보면 창시자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츠는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 비밀스러운 지혜를 얻어 돌아옵니다. 그는 여러 갈래 길에서 선택을 강요받았고 각 선택은 그를 다른 차원의 지혜로 이끌었습니다. 상디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트 블루에서 시작해 그랜드 라인을 거쳐 신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각 여정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고 각 선택은 그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그 워크스 편에서 그는 미스터 프린스라는 가명을 사용합니다. 왕자라는 단어. 이것은 예언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왕자, 즉 제르마 66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왕자의 정체성을 거부합니다. 그는 제르마의 왕자가 아니라 바라티의 부요리장이고 밀짚모자 일당의 요리사입니다. 이름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인 카드에는 종종 에덴 동산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이브, 선악과의 나무, 그리고 유혹하는 뱀. 이 이미지는 인류 최초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신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행사할 것인가. 이브는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지식과 자유의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인 동시의 축복입니다. 상디가 제르마를 떠난 것,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르마와 맞서게 된 것은 이 에덴 추방의 신화를 재현합니다. 그는 안전한 왕국을 떠나 고난의 세계로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얻었습니다. 뱀은 많은 문화에서 변화와 재탄생의 상징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새로워집니다. 상디도 여러 번 허물을 벗었습니다.
빈스모크 상디에서 바라티의 상디로, 그리고 밀짚 모자 일당의 상디로. 각 단계에서 그는 낡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였습니다. 홀케이크 아일랜드는 그의 가장 극적인 허물벗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직면했고 가족이라는 사슬과 맞서 싸웠으며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벗어야 하고 그림자, 즉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해야 하며 아니마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반대성을 통합해야 합니다. 상디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신사라는 페르소나 뒤에 숨었다가 제르마라는 그림자를 직면했고 요리와 전투라는 상반된 특성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인 상디가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매일 아침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투사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상디가 자신의 뱅글뱅글 눈썹 속에 숨겨진 운명의 나선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선택했듯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여받은 조건들, 부모가 정해준 기대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카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고. 흥미로운 점은 루피가 0번 바보로서 거의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면 상디는 6번 연인으로서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피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루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디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갈등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안정과 모험 사이에서,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상디는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상디가 여성을 때리지 않겠다는 규칙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했듯 우리 각자에게도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불리해도 절대 깨고 싶지 않은 선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피로 물려받은 역할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상디처럼 자신만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